네, 돌발 변수들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보자 말씀해 주시면서 상반기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2020년 상반기 유망 섹터와 유망주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 유망 섹터 그 첫 번째는 새해 들어서 질주를 이어가고 있는 반도체 OLED 스마트폰 관련주입니다. V자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반도체 그 대장주 삼성전자는 최고가를 갈아치우며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아마 반도체들 얘기 많이 하겠죠. 제가 이제 반도체 얘기한 게 작년 6월 SK 하이닉스 가장 밑바닥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감산을 시작했던 그때가 바닥이라는 얘기 해드렸고, 작년 하반기에는 SK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장비주들 투자를 올해까지 이어간다, 가야 된다.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투자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뭘 하시든 간에. 물론 많은 분들이 얘기해서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건지, 또는 선발주가 SK 하이닉스 같은 거 지금 매수하시고 싶은 분들 많죠. 네. 하지만 작년에는 매수하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발주가 늦었다면 후발주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큰 그림으로 지난 1월 4일 날 코엑스에서도 그런 얘기 해드렸어요. 2019년도에는 재고 소진의 해고, 2020년에는 수요 회복이 본격화되는 해다. 그러니까 2019년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은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죠. 사람 몸으로 따지면 어차피 지금 바닥에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반도체 관련한 종목군들 중에서 무릎 아래에서 살 수 있는 것도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골반을 타고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SK 하이닉스를 작년 6월에 이제 투자해서 올해 2020년까지 투자하시라고 그랬고요. 관련해서 장비주들 테스나 유진테크, 유니테스, 테크윙 이런 것들을 작년 하반기 또 연말 또 연초에 의견을 드렸습니다. 후속주는 잠시 뒤에 한번 살펴드리도록 할 텐데, 대표적으로 이 종목들 몇 가지만 한번 찍어드리고 네. 후속주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 하이닉스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SK 하이닉스 변수가 될 만한 것들은 뭐가 있냐면, 얘는 지금 사실 실적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큰 그림으로는 SK 하이닉스 실적 추정치를 한번 좀 참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보시죠. 2018년도에는 이때가 피크였어요. 이때는 영업이익이 20조, 엄청나게 랠리가 이어졌었고 그때가 고점이었어요. 2019년도에 이게 3조대로 줄어듭니다. 물론 1월 31일 날 실적 발표 나오니까 그거 확인하고 이제 결정이 되겠지만, 사실 작년에는 SK 하이닉스 투자를 시작했어야 되는 거예요. 투자 시작하시라고 그랬죠. 어디까지? 2020년까지. 올해는 한 7조대 전망이 되는데 아마 이거 뛰어넘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게 SK 하이닉스인데 그 바닥점이 여기였단 말이에요. 이때 제가 올해까지 투자하시라고 그랬죠. 이게 2019년도 6월입니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 근데 SK 하이닉스, 그렇죠. 근데 SK 하이닉스 지금 사고 싶잖아요. 네. 사실은 좀 늦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대정주 하신다 그러면 솔직히 이 종목이 한 마이너스 한 10% 정도 지금 가격에서 떨어지면 먹을 폭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면 제가 이제 후속주들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렸는데, 테스라든지, 자, 이거 테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테스 장비업체인데, 이것도 작년에 보시게 되면 여기가 7, 8월 달이었고요. 바닥점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아시겠지만 작년 10월, 11월 달에도 많이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서 올해 장기 투자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장비 업체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제부터 준비하려고 하면 솔직히 살만한 것들이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좀 올랐어요. 그래서 그러면 너는 반도체 얘기는 왜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후속주들을 한번 제가 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연말에 이제 테스, 유진테크, 테크잉 이런 것들은 투자 의견을 드리면서 올해까지 가시라고 했으니까 상반기까지 한번 가보시면 되겠고, 후속주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코미코, 장비업체들 중에서 코미코, 유니테스트, 그 다음에 소재 쪽에서 후성이에요. 그래서 이 세 종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코미코 같은 경우에는 식각 증착 공정에서 오염 방지, 특수 코팅, 정밀 세정에 이제 특화된 기업입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차트 한번 찍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코미코. 자, 지금 주가 수준은 이래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실 올라오기는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런데 대부분 한 요 정도 올라 있는데 지금 이 종목은 크게 부담이 없다. 이격에 대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의 변수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조금 더 낙폭이 커진다. 그러면 한 2만 원 초반에서 대략 죄송합니다. 2만 8천 원에서 대략 한 2만 9천 원 초반 이럴 때는 저가 매수 할 수 있다. 이거 후속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니테스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닛 테스트. 사실은 제가 오늘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주 내내 조금 더 좀 좋았어요. 네. 요거 주봉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이런 박스권을 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고점이 2018년도였는데 자, 올해 박스권을 넘깁니다. 그래서 한 2만 원 언저리 가까이 보시고 가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후성이라는 종목이 정말 바닥주인 것 같아요. 자, 이 종목은 장비업체가 아니라 소재, 반도체, 특수가스라든지 뭐 2차 전지, 뭐 전해질, 뭐 이런 쪽 소재 업체인데 보시게 되면 이게 2019년도 그다음에 쭉 빠졌죠. 지금 바닥을 만들고 있는데 이 종목은 실적이 지난 올 4분 작년 4분기가 되겠죠. 작년 4분기가 바닥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세요. 최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수급박스의 양은블럭이라고 해서 요거는 뭐냐면 메이저 자금이 바닥에서 계속 들어온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보실 때 아, 저가 매수가 계속 메이저 자금이 들어오고 있구나. 뭘 보고 들어오느냐. 자, 요거 한번 보시게 되면 뭘 보고 들어오느냐. 2020년 실적을 보면서 들어옵니다. 네, 자, 보세요. 2018년도에 영업이익이 한 40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2019년 작년도 한 200억 중반, 아마 이거 안 나올 것 같아요. 조금 더 아래로. 근데 올해 20년 전망이 한 400억대 다시 회복이 돼서 2018년 실적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사실은 이 구간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치를 정할 때는 가격대를 하나 정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바닥도 덩어리를 얘기해 드리지만 목표 구간도 덩어리가 있어요. 10,000원에서 11,000원, 12,000원 뭐 이런 구간에 상반기 어딘가 여기를 보면서 가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후속주로 후성까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미코 유닛 테스트 후성 후속주로 꼽아주셨으니까요. 앞으로의 흐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에 이어서 OLED를 유망 업종으로 꼽아주셨는데 뭐 슈퍼사이클이 시작이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짚어주시죠, 자세하게. 슈퍼사이클이 시작될 거라는 얘기는 언제 해드렸냐면 작년에 해드렸습니다. 작년에 우리 방송하면서 이쪽에서 가장 잘 기억하시면 덕산 네오룩스라는 종목을 엄청나게 많이 얘기해 드렸는데 그 종목은 OLED 소재. 그런데 작년에 투자를 시작해서 올해까지 계속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죠. 자, OLED 투자 회복. 그때 이미 반영하고 있고요. 슈퍼사이클의 어떤 서막이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 해드렸고요. 중국 규제가 완화된 중화권 업체들 투자를 재개할 것이다. 이거는 사실 우리 국내 업체들도 마찬가지인데 작년에 투자가 지연된 거 올해 기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바닥을 이미 친 종목이 턴어라운드를 이미 한참 하고 있는 종목이 있고요. 후속주들이 있어요. 2019년과 20년은 종목 딱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2019년도에는 작년 5월과 8월에 제가 소재, 덕산 네오룩스를 바닥주로 장기 투자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어디까지? 2020년 올해까지. 그죠? 지금 계속 잘 가고 있어요. 그때 대비해서 지금 100% 넘게 올라왔거든요. 자, 그런데 좀 이따 덕산 네오룩스 한번 봐드리겠지만 그 후속주, 그러니까 지금 덕산 네오룩스는 사고자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좋으니까. 주가가 잘 가고 하니까. 투자자분들의 어떤 심리죠. 중요한 거는 지금 올해는 다른 쪽으로 가봐야겠다. 그래서 작년에는 소재 투자를 했으면 올해는 장비. 그래서 OLED 장비 업체인 AP 시스템을 저는 올해 장기 투자 종목으로 자, 꼽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요 덕산 네오룩스는 좀 이따 한번 차트 보여드리고, AP 시스템은 올해 2020년 실적이 중장기 턴어라운드를 시작할 것이다. 이미 시작했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부터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제가 한참 얘기할 때 여러분들 저한테 좀 저 친구가 바닥주 얘기하는데 저기 뭐 언제 올 거야? 뭐 이런 얘기도 그게 언제냐면 네. 여기에요. 사실은 2018년 연말부터 해서 2019년 연초 제가 국고초에서 계속 얘기 설명드렸습니다. 바닥이었네요. 그리고 요거 5월 달에 그리고 요때 8월 달 요때는 얼마냐면 16,000원대였고요. 그죠? 요건 한 13,000원대 중반 막 이랬어요. 지금 얼마냐면 지금 3만 원을 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를 하시라는 시점이 바로 여기인데 매매하지 마시고 투자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거는 지금 1년 반, 거의 한 2년 만에 기회가 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투자자들은 덕산 네오룩스를 사고 싶어 합니다. 늦었죠? 솔직히 그냥 늦은 건 늦은 거예요. 앞으로 좀 더 올라가겠지만. 그러면 후속주가 없으면 안 하는 거고 후속주가 있으면 하는 건데 저는 OLED 쪽에서는 이번에 장비, AP 시스템을 투자 종목으로 잡아봐야겠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2017년도 한 6만 원 정도 했었고요. 자, 2018년 지난 2019년까지 계속 떨어지고 최근에 이제 바닥을
만들고 턴어라운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여러분들 크게 오른 건 없죠. 물론 2만 원 아래, 2만 5 중반, 2만 5천 원, 뭐 2만 중반에서 샀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 가격도 크게 오른 게 없다. 자, 그러면 이 종목에 요거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P 시스템. 자, 보시게 되면요. 근래 들어서 이쪽의 블럭은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본다면 자금이 계속 들어와서 묶인 거라고 보시고 실적 추정치를 한번 들어가서 찍어보도록 하게 되면 자, 2018년도 영업이익이 450억, 그죠? 순이익은 250억이었습니다. 2019년도 작년에 거의 반 토막 가까이 납니다. 순이익은 반 토막 났습니다. 136. 자, 그런데 올해 전망은 얼마냐면 올해는 순이익이 거의 한 400억대. 그러니까 작년에 거의 2배. 네, 그죠? 그리고 2배가 넘죠. 영업이익도 거의 2배 뛰어납니다. 이거는 뭐냐면 투자 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반영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 단기 매매 해야겠습니까? 아니에요. 2020년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가는 그 시점, 그러니까 목표의 덩어리는 한 이 정도를 보면서 투자를 시작하셔야 된다. 요거 하나 찝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OLED에서는 앞으로 AP 시스템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또 스마트폰을 유망 업종 테마로 또 꼽아주셨는데요. 요즘 뭐 5G와 폴더블폰 대세잖아요. 앞으로의 흐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그렇죠. 그거 정답이에요. 네. 사실 그동안에는 뭐 신모델이 나오면 신모델에 대한 뭐 기대감, 신제품 기대감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스마트폰 출하량이 뭐 사실은 계속 한 2년 동안 줄다가 올해 다시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2016년, 2017년 출하량은 이제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출하량뿐이 아니라 이제 수요가 되겠죠. 근데 말씀해 주시면 폴더블 폰이라든지 아니면 5G 폰에 대한 어떤 교체 수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3년 만에 글로벌 스마트폰 5G가 이제 본격 이게 이슈가 이제 커요. 그래서 성장세로 전환이 된다. 2016년하고 17년이 이제 피크였는데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게 올해입니다. 그러니까 한 2년 반 정도, 거의 한 3년 가까이 죽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부품주를 턴어라운드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투자에 있어서는 선견지명이라는 거 있죠. 네.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OLED 소재는 작년에 덕산 네오로스 가장 많이 얘기 드렸지만 부품은 딱 두 종목을 가장 많이 얘기 들었습니다. 삼성전기하고 LG이노텍. 자, 보십시오. 2019년도에 제가 그죠? 뭐 삼성전기하고 LG이노텍 황금 바닥주로 여러분들 뭐라고 장기 투자하는데 한 1년 묻어두시라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얘기했어요. 정말 많이 얘기했어요. 삼성전기하고 LG이노텍. 여기 일단 한번 보십시오. 삼성전기. 자, 그때가 언제냐면요. 여기예요. 여기. 작년 7월, 8월, 9월 막 이럴 때, 이때가 가격이 얼마냐? 9만 원, 뭐 8만 원 중반, 후반 뭐 이럴 때였어요. 그런데 이때 LG이노텍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서 삼성전기는 어디? 2020년 상반기 어디까지 투자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가격이 얼마냐? 한 13만 원대 이미 넘어섰는데 제 목표가 어디냐면 14, 15, 16 이런 자리 중에 어딘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덩어리 구간까지는 끌고 가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럼 LG이노텍 한번 보세요. LG이노텍도 여기 보시게 되면 작년에 우리 뭐 8월달, 9월달 뭐 이런 가격대 지금 뭐 10만 원 요 정도에서 투자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얼마냐면 15만 원 넘고 있습니다. 근데 LG이노텍은 어디가 올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상반기 계속 가야 된다는 얘기죠. 어디? 16, 17, 18, 19 이 가격대 어딘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 부품 관련한 대표 대형주들은 지금 투자를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지금은 뭐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왔으면 사실은 투자는 늦은 거잖아요. 지금은 어디냐면 뭐 한 이쯤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 갈 길이 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들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한 10% 정도 조정이 나오면 전 저가 매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 늦었다라고 생각이 들면 다른 부품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관심 있게 볼 종목 뭐 더구전자, 파워로직스, 옵트론텍, 물론 여기 MC넥스나 뭐 이런 많이 오른 종목이 있는데 네.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오히려 요 세 종목 정도 더구전자, 파워로직스, 옵트론텍. 근데 그 중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더구전자부터 볼까요? 더구전자 한번 보도록 하죠. 더구전자는 올해 최대 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실적은 굉장히 좀 좋을 거라고 보여져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고 있습니다. 이 밑바닥은 여기였겠죠. 그러면 얘는 지금 어디냐면 뭐 골반 정도 타고 올라와서 옆으로 눕고 있는 건데 지금 시장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조정도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털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저가 매수가 어디 구간이냐면 7,000원에서 한 7,000원 중반 정도가 오히려 저가 매수 구간이 될 것이다. 그다음에 파워로직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로직스. 파워로직스도 자 2019년도 작년에 초반에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빠졌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요. 요거 한번 보십시오. 이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거 대충 이해가 딱 되는데 파워로직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2019년 실적까지 한번 보도록 하죠. 파워로직스. 자 보시게 되면 추정치 한번 들어가서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이렇게 보세요. 2018년도 영업이익이 260억. 그죠? 여기에요, 여기. 2019년도 한 600억 가까이 되죠. 그거 향해서 간 거예요. 주가는 미리 반영하니까. 그런데 2020년 올해는 작년보다 더 좋은 실적 한 600억 중반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는 왜 떨어졌냐? 그런 게 있어요. 2019년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갈 때 피크를 찍고 그 다음에 지금은 차익 물량이 나와서 한 반년 정도 죽인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올해 전망이 2019년 아래로 꺼지면 이거는 더 빠질 텐데 올해 더 좋단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여기도 넘어서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은 좋은 자리다. 그래서 아직 2020년 실적을 다 반영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9,000원에서 10,000원 초반. 이거는 배터리 보호 회로하고 특히 이제 카메라 모듈 쪽, 미드랜드급에서 이제 카메라 모듈 이런 쪽에 더 집중을 하고 있어서 이쪽에서 큰 성과를 아마 올해도 이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 종목은 12,000원, 13,000원, 14,000원 구간 어딘가를 보면서 가면 되겠다. 뭐 이 정도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공개할 섹터는 한알령 해제 기대감에 추세 반전이 기대되는 중국 관련주입니다. 최근 우한 폐렴이 시장을 흔들면서 이 우려의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사실 연초에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어준 섹터 바로 이 중국 관련주들이었는데요.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까요? 그렇죠. 중국주들은 말이죠. 네. 지금 이제 악재가 있죠. 네. 그거를 잘 이용해서 그동안에 뒤늦게 못 사시던 분들, 뭐 호텔 신라가 너무 많이 올라서 내가 추격 매수하기가 힘들다. 아모레퍼시픽이 너무 많이 올라서 매수하기 힘들었다. 이런 분들한테 기회를 물론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뭐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악재는 개인적으로 시장의 어떤 뭐 대세 하락을 만들 만한 그런 내용보다는 곁다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피크는 제가 볼 때는 뭐 저 틀릴 수도 있지만 명절 지나고 나서 28, 29가 아마 피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주들에 대해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장기 투자를 하시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아모레퍼시픽부터 설명을 드렸고 작년 연말 자 한번 보실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내용들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뭐 어찌 됐든 매매하지 마시고 투자할 종목을 골라서 왜냐하면 수년 동안 죽였기 때문에 이게 한번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을 하면 특히 한한령이 완화가 되고 해제가 되기 시작하면 엄청난 재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올해. 자 상반기 시진핑이 선물 두고 작년에 이제 왕이 외교부장이 연말에 한국 찾아오면서 시진핑 주석이 뭐 이제 올해 상반기 이제 방안 물론 뭐 지금 빠르면 뭐 1분기 말이나 뭐 2분기 초 정도 이렇게 저기 하고 있는데 이거와 더불어서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한령 완화의 이제 신호다. 2016년도에요. 아오란그룹 포상관광 이때 한 6천 명 정도 왔죠. 최근에 일용당 임직원 한 5천 명 정도가 인천을 향해 대규모 관광을 왔습니다. 자, 그 재미난 건 뭐냐? 요거 보시면 돼요. 면세점을 방문했다라는 건 아주 재미난 내용인데 자 이거 보세요. 2016년도 인센티브가 12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 2017년 사드 악재로 해서 10분의 1 토막이 납니다. 10분의 1로 줄어요. 근데 작년에 10만 명대로 회복을 했는데 주가는 아모레퍼시픽하고 몇 종목 빼면 별로 이렇게 회복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기대감이 다 반영은 안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초 들어서 이제 슬슬 살아나고 있는 건데 한한령 사불 정책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네 가지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뭡니까? 롯데 계열사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롯데 면세점 이용을 했죠. 그죠? 대규모 관계자 롯데 면세점 갔어요. 이거는 신호죠. 여러분들한테 주는 신호죠. 중국 주들 투자해서 시간 투자를 하라는. 자, 그런데 재미난 거는 최근 들어서 뭐 이 춘절 효과 뭐 이거는 별로 기대할 거 없고요. 우한 폐렴, 이 악재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 악재가 불확실성이고 지금 시장 오늘 코스피도 많이 떨어 중국 시장은 거의 한 3%를 급락시킬 악재입니다. 우리 이란하고 얼마 전에 전면전 난다고 뭐 막 그래서 시장이 급락했지만 결국에 주식시장은 더 큰 악재가 계속 터지지 않는 이상 절정을 만들면 거기가 막바지거든요.
저는 그게 아마 곧 명절 지나고 그 시점 정도 되지 않을까 보는 건데 그때가 아마 여러분들 저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중국 관련 종목들은 저는 장기 투자를 계속 외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언제부터 시작을 했냐면 자 보세요. 작년 9월 달 그리고 10월 달 아모레퍼시픽 장기 투자 시작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11월에 신세계약 호텔신라 이거는 제가 1월 4일 날 코엑스에서 강연에 있었잖아요. 그때도 중국주들 얘기하면서 이런 거 사도 호텔신라 이런 거 사두시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목표가가 있잖아요. 네. 단타 하시는 분들은 단기 매매도 하고 하시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투자의 마인드는 매매하고 이렇게 단타 치는 마인드하고 전혀 다르고 하는 방식도 달라요. 목표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진핑 주석이 방한할 때까지 홀딩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드리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종목들을 이제 몇 가지 한번 찍어서 한번 보여드리면 아모레퍼시픽, 호텔신라, 신세계, 코스맥스, 에이블CNC, 뭐 엔터주, 게임주 중에서는 제가 위메이드 딱 한 종만 찍어드렸는데 연초에 이게 지금 요즘에 뭐 아주 핫하게 잘 가고 있어요. 그런데 몇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호텔신라 한번 면세점 한번 보죠. 근데 호텔신라가 이제 면세점은 왜 중요하냐? 대규모 단체 관광객들 이제 줄어들면 문 닫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위 보따리상들, 따이공들 많이 이제 유치를 해야 되죠. 거저 유치되는 건 아니에요. 수수료를 주면서 들어와야 되는데 매출의 10에서 많게는 30%를 손객 수수료로 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마진이 줄어들고 이익이 좋지 않겠죠. 그냥 당연히 실적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단체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그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익의 질이 정말로 이제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실적 개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호텔신라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 종목은 여기 작년 10월, 11월 여기를 하나의 바닥의 덩어리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때 가격대는 얼마였냐면 대략 한 8만 원 아래 8만 원 초반 중반 정도 됐고요. 최근에 11만 원 정도 올라왔다가 지금 이렇게 악재로 해서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그냥 끝날까요? 이 폐렴이 뭐 1년, 2년씩 뭐 갈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딘가가 저점인데 그 어딘가의 저점이 대략 저는 28, 29 정도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거 한번 볼게요. 아모레퍼시픽은 여기 황금 바닥의 덩어리를 여기 근데 여기 화살표 보시면 9월하고 10월에 제가 이제 이거를 사인을 드리면서 장기 투자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저점 대비해서 거의 90%, 100% 올라왔는데 지금 이렇게 변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볼 때는 19에서 20만 원 이 정도가 저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회가 오면 하셔야 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화장품 쪽에서 이런 것들도 있었죠. 에이블CNC는 직영점을 많이 운영하니까 중국인들 많이 와서 여기서 소비하면 이익의 질이 좋아져요. 마진이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가파르게 올랐던 건데 이런 것도 코스맥스와 더불어서 한번 보시고 엔터주들도 올해 장기 투자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주들 악재를 이용해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2020 세 번째 유망 섹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요즘 호재가 전해지고 있는 전기차 관련주인데요. 뭐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시장,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를 넘어설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전기차. 글쎄요. 제가 전기차는 네. 딱 잘 기억해 보십시오. 2018년도 6월부터 8월 요 사이에 전기차는 이제 고점입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2015년부터 2018년도 상반기까지 엄청나게 올랐어요. 한 10배씩 오르고 뭐 많이 오른 것들은 20배씩 올랐어요. 거기가 고점입니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전기차는 거기서부터 이제 하지 않았는데 네. 작년 연말부터 제가 이제 전기차가 2020년에 이제 뜰 때가 됐다. 2년을 죽였다라고 그랬습니다. 2년을. 전기차들은 지금 2년을 죽였다. 2년. 그래서 올해 2020년엔 뜰 타이밍이기 때문에 작년 연말 또 연초에 제가 코엑스에서도 전기차를 엄청나게 몇 종목 얘기해 드렸어요. 포스코 케미칼 물론 삼성 SDI고 LG화학이 대형주지만 포스코 케미칼, 첨보 뭐 이런 종목들 네. 그죠? 얘네들 지금 다 떠고 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뭐냐면 매매로 대응하지 말고 올 상반기를 계속 투자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투자로 그냥 가만히 계시라는 거예요. 자, 2018년도 실적 최고치 나오고 이때도 주가도 같이 고점이었습니다. 2020년 다시 떠오를 타이밍이라고 계속해서 연말 또 연초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요거 한번 보세요.
탄소 배출 규제를 앞둔 유럽 전기차 시장의 성장.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 모멘텀, 중국은 배터리 보조금 지금 제외가 됐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것들은 악재가 아니죠. 왜? 더 이상 반영될 게 없어요. 이건 오히려 주머니 속에서 역발상으로 언젠가 다시 끄집어낼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린딜이라고 해갖고 2021년 시작해서 2050년까지,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영으로 제로로 만들겠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쪽이 오히려 더 좋고요. 지금 배터리 메이커하고 소재 업체들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삼성 SDI는 유럽 매출이 많아요. 자, 유럽 배터리 비중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가고 있어요. 자, 선도주와 더불어서 후발 종목들 몇 개 설명을 드립니다. 물론 제가 연말하고 연초에 포스코 케미칼 사두시고 투자하시라고 그랬고요. 지금도 계속 홀딩하고 있는 종목이고, 첨보 계속 투자하시라고 그랬고요. 그죠? 일진머틀의 동박 잘 가고 있습니다. 좀 이따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후발주도 하나 설명드릴게요. 한번 보여드리면서. 자, 삼성 SDI 한번 보시죠. 삼성 SDI 보시면 지금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뛰고 있습니다. 옆으로 횡보했다가. 그죠? 자, 요 SDI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삼성 SDI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 주가 차트를 한번 이런 쪽에 보시면은 이 옆으로 누워 있는 구간이 이제 이런 구간인데요. 우리 이제 양은 블록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거는, 빨갛네요. 그렇죠. 이거는 다 매집이에요. 물론 중간중간에 나오는 물량이 있겠지만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덩어리 블럭을 이루는 게 중요한데, 이게 다 매집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물량이 나오는 건 없죠. 다만 숨고르기가 있을 수는 있어요. 자,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한번 보시게 되면, 자, 2018년도에 이때가 이제 주가 피크였어요. 이쪽 관련한 종목군들은 영업이익 7천억, 2019년도에 4천억 중반. 물론 4분기 실적 나오고 나면 이제 확정이 되겠지만 아마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차이 안 날 거예요. 2020년도에는 2018년 실적을 뛰어넘어서 거의 9천억. 그러니까 이 종목을 지금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매매를 해야 되겠습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어디까지?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투자를 계속 이어가야 된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이 대형주가 얘기해주면, 삼성 SDI를 못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대형주 쪽에서는 LG화학이 있죠. 자, LG화학 한번 보겠습니다. LG화학은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좀 더뎠어요. 그죠? 자, 근데 LG화학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재 주가 기준으로요. 현재 주가 기준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한 10% 사이. 한 요 정도 들어오면 이거 저가 매수해서 계속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아직 바닥을 완벽하게 탈출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이쪽에 가장, 또 양음극재. 이쪽에서 뭐 가장 집중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예요. 여기 덩어리에 판금바닥 덩어리. 이건 뭐라고 그랬냐면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디까지? 계속 가봐야 돼요. 어디까지 가봐야 되면 여기 어딘가를 향해서 가야 돼요, 지금. 그러면 포스코 케미칼, 그 다음에 첨보. 자, 첨보 같은 경우에는 이 소재 사업을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뭐 2차전지 소재 쪽으로, 이쪽으로 가장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때 제가 이제 공개 방송하면서 12월 말에 이 타이밍에 첨보 바닥 만들고 여기서부터 투자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최대 실적 전망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질문도 하셔야죠. 그래, 그러면은 이들 종목이 바닥을 치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매수할 수 있냐? 매수할 수 있다. 자,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한 10% 정도 조정 나오면 이런 것들 다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유독 안 오른 종목이 하나 있는데, 그 종목이 뭐냐? 제가 볼 때는 LNF. 이 종목이 이쪽에서는 가장 덜 올랐다. 가장 많이 빠지고. 왜 그러느냐? 솔직히 일진머트리얼즈, 좀 전에 포스코 케미칼 이런 애들이 다 선발주여서 좋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적도 좋고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건데, 가장 못 올랐다는 얘기는 뭐냐면 더뎠다라고 하는 거죠. LNF는 가장 더뎠어요. 자, 보시게 되면 얘는 4분기 실적이 아마 가장 최악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종목군들은 지금 한 이 정도 위치에 와 있는데 얘는 여기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발주가 늦었다라고 판단되면 후발주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왜?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자, 그러면 2018년도에 얘가 고가가 한 5만 5천 원 정도 됐고, 최근에 한 60% 떨어져갖고 2만 원에서 2만 뭐 몇천 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가격대 부담 없는 거죠. 그런데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건드리지 못할까요? 실적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저 꼭대기에 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세요. 이 종목을. 항상 최악일 때 주식을 사야 되는 거고요. 망하지 않을. 그리고 수면 아래에서 물속에서 잘 보이지 않을 때
앞으로 물 위로 올라올 종목들을 사서 시간 투자를 해서 성과를 내는 거예요. 자, 2018년도 영업이익 최고치가 270억이었습니다. 이때 순이익은 거의 200억 가까이 됐는데요. 작년에는 얼마? 적자였습니다. 4분기도 아마 적자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가 저점이라고 확인은 돼요. 물론 지금은 이미 그걸 뛰어넘은 이제 그 올해 실적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올해는 200억대 그리고 순이익도 한 160억 전망이 되는데 요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확실한 거는 올해 바닥을 치고 돌아서는 건 확실한데 4분기 실적이 저점 정도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 포스코 케미칼, 삼성 SDI 이런 게 부담돼서 못 따라가는 분들은 대형주는 LG화학이 조정받으면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 중에서는 LNF를 후발주로 투자해봐야 된다. 후속주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전기차 올해는 뜰 타이밍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후속주로는 LNF를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유망 섹터 남북 경협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북미 간의 대화가 장기전으로 흘러가면서 경협주 투자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대표님께서는 유망 섹터로 꼽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야 좋을까요? 자, 이거는 시간 투자를 그냥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접근하던 주식 투자 방식하고 좀 달라요. 네. 업황이 뭐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실적이 좋아진 거랑은 좀 다른 거죠. 이거는 다른 개념이에요. 거기다가 이거는 뭐 국제 정치라든지 외교라든지 뭐 이런 거 좀 한반도의 어떤 이런 판이 변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저는 2020년 이제 결전의 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극도의 긴장과 우려 이렇게 되면 협상의 문을 열 것이다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뭐 작년 연말에 북한이 뭐 ICBM을 쏠 것이다 뭐 이렇게 걱정도 많이 뭐 쏘지는 않았잖아요. 네. 제가 그랬습니다. 주머니 속에 있을 때가 겁나는 거지 협상력이 높은 거지 주머니 속에서 꺼내서 터트리는 순간 협상력은 떨어지는 거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란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란이 미사일을 잘못 쏴서 이란 자국민이 탄 여객 기를 추락시켰잖아요. 격추시켰잖아요. 자기 발등을 찍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가 더 좋아진 거예요. 아무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올해 트럼프 탄핵 이슈도 이제 2월 초면 이제 종료될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어떤 내용, 어차피 전쟁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협상의 문을 통해서 뭔가 딜을 만들면서 이런 우호적인 내용을 만들 수도 있다.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일정은 좀 있고요. 자, 요거보다는 우리 정부가 작년에는 북미 관계가 먼저 가고 협상이 잘 돼서 남북 관계가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쪽으로 봤다면 지금 정체되어 있는 북미 관계에서 돌파구를 남북 관계에서 좀 찾겠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관계의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죠. 금강산 관광, 또 개별 관광, 그다음에 특히 철도 연결. 이번에 우리는 그 신북방 정책이지만 중국 입장에서 1대1로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하고 협력을 해서 철도를 좀 이제 협력 사업을 이제 하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계속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제 북한도 미국이 적대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우리는 비핵화를 갈 길이 이제 멀어진다라고 이렇게 자꾸 압박을 하잖아요. 그럼 빨리 뭔가 만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은 뭐 사실 뭐 떨어질래 더 떨어질 때도 없는 것 같고 시간 투자를 잘 하고 계시면 됩니다. 뭐래냐 일단 철도주들도 좀 해두시고 그 외의 종목들도 지금은 시간 투자를 해두십시오. 어느 순간 물꼬가 터지면 저는 또 다시 좋은 날들이 좀 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이 이제 올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결전의 때가 오고 있다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좀 시간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협주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종목 장세가 펼쳐지는 요즘 주목해볼 만한 유망 종목들도 가지고 나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네, 우선은 뭐 하나씩 좀 보게 되면 네. 뭐 많지는 않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대형주인데요. 네. 대형주. 제가 가끔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어떤 대형주에 좀 투자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을 설명해드리기 전에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이버. 요즘에 네이버를 보시는 분들은 내가 그때 왜 이 네이버를 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지금 주가가 최근에 얼마입니까? 거의 19만 원. 그 다음에 이 저점이 작년에 저점이 얼마냐면 10만 5천 원에서 뭐 11만 원 요 정도 됐으니까 거의 뭐 90% 정도 주가가 오른 거죠. 근데 네이버 주가가 예를 들어서 여기 10만 원 초반에 오고 11만 원에 왔을 때 이 회사가 뭐 없어지겠습니까? 근데 이런 거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투자를 못하는 이유는
아, 그건 투자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저 종목이 또 언제 오를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주기라는 게 있어요. 이런 대형주들은. 그죠? 대형주들은 해야 될 때가 있고요. 저는 시가총액 한 25조 정도 되는 종목 중에 현대차가 이번 주 바닥을 쳤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을 한번 제가 주봉으로 한번 찍어보게 되면 지금 주가가 이렇습니다. 여기가 언제냐면 2013년도입니다. 27만 원. 27만 원대를 다시 갈 수 있느냐? 쉽지는 않아 보여요. 자, 그러면 2017년도에 고점은 얼마냐? 여기 보시게 되면 한 16만 원, 뭐 17만 원 정도 됩니다. 고기가 이 정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현대차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한 6, 7년 만에 바닥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왜냐면 사실은 요즘에 뭐 제네시스 그 GV80인가요? 뭐 워낙 이쁘게 잘 나오고 뭐 성능도 좋고 맞아요. 다 좋습니다. 물론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기가 있지만 또 중국과의 향후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이런 것들도 지금 아무도 쳐다보고 얘기하진 않지만 이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종목의 6개월, 1년, 2년 후의 모습을 지금 그려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대차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종목은 뭐 환율에도 영향이 좀 크고요. 뭐 변수도 좀 근데 있어요. 사실 어제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실적이 바닥이다, 이렇게 보시면 서프라이즈 돼요. 한 거죠. 사실은 이번 주에 제가 어제 실적 발표하기 전에 이 종목을 매수하시라고 얘기를 해드려야겠다 그래서 매수하시라고 얘기해드렸어요. 아침에. 와. 그리고 나서 목요일인가요? 막 네. 폭등을 하고 또 완전 금요일에도 급등했죠. 오늘도 네. 이제 주가가 올랐는데 이 종목을 가만히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런 종목은 뭐냐면 뭐 사실 매매하시고 단기주의 종목 뭐 작은 종목 하시는 분들은 사실 재미없어요. 근데 자 보세요. 사실 2017년 실적은 올해 뛰어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차 모멘텀. 근데 그동안에는 막 개발도 많이 하고 했지만 뭐 다 어떤 그 굴곡의 시간을 다 지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바닥을 넘기고 있는 지금 이 과정에서 또 자율주행의 최대 뭐 부품주도 따지고 뭐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대형주 중에서 시총 25조인데 이 종목을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적기가 바로 지금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대차를 가격대로 한번 지금 찍어보겠습니다. 11만 원에서 13만 원은 바닥에 황금 바닥의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여긴 덩어리입니다. 이 덩어리에는 어떻게 해요? 조정이 나오면 사는 거고 내가 매수했다가 솔직히 돈을 조금 잃었다 하더라도 뭐 손절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13만 원이나 12만 원이나 11만 원이나 이건 다 똑같은 덩어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덩어리에 투자를 해서 어느 덩어리까지 끌고 나가야 되느냐?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가격을 떠나서요. 올 한 해를 계속 가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올 가을 정도 되고 하면 현대차를 다시 한번 뭐 방송에서 뭐 제가 뭐 어디 도망가는 건 아니니까요. 또 아니면 나와서 너튜브에서도 알려주시죠. 예, 그렇죠. 유튜브 통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장기 전망을 계속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저 친구가 얘기하는데 2019년 1월 자 지금이 현대차 한 6, 7년 만에 좋은 투자의 시기다 이런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현대차 말씀해 주셨는데 짧게 한 종목 더 소개해 주시죠. 그러면은 제가 지난번에 아시아나항공 있잖아요. 아시아나항공 매각 이슈, 아시아나항공 매각 이슈를 아주 그 전에 잘 맞춰드려서 여러분들이 이런 뭐 급등세에 큰 성과를 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끝난 거죠, 이제는. 자, 이제는 에어부산을 저는 재매각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에어부산. 그리고 자, 이거 에어부산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부산. 재매각 이슈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올해 상반기 중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뭐 우한 폐렴이다. 또 일본과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뭐 다들 안 좋잖아요. 항공주들 뭐 다 주가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년 만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 아니냐 싶습니다. 장기 투자의 관점. 매매하는 분들은 별 재미가 없고요. 진에어 같은 것도 마찬가지다. 뭐 제재가 좀 이제 페널티 먹은 게 있어서. 하지만 지금은 바닥을 한번 논할 수도 있겠고 이 종목도 지금 한진가의 뭐 지분 싸움도 좀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향후에 오히려 이쪽을 매각을 해서 그 자금으로 대한항공이나 아니면 지분을 늘릴 수 있는 이런 그림도 만들어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여행이나 이런 쪽에 지금 바닥이기 때문에 오히려 항공주들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투자 시기가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